최근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부 비리를 척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태권도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해 초편 들어서 공정하고 깨끗한 태권도를 만들자. 오늘은 클린 태권도 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와 근절 대책을 오늘 집중 다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품새가 없었죠. 과거는 입시와 연결되다 보니까 품새대회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달값이라는 게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된 게 오히려 품새가 활성되면서 이게 이제 뭐 동메달 얼마, 뭐 은메달 얼마, 금메달 얼마 어떤 소위 말하는 품새 시장에서는 딱 통용되는 아예 그 금액선이라는 게 이제 됐다라는 거죠. 네. 겨루기는 지역마다 학교마다 그 편차가 들쭉날쭉이었던 거고 사실상 겨루기는 사실상 한국에서 오래된 스포츠잖아요. 네. 아마추어 스포츠 중에서는 가장 그 경제적인 규모도 크고 선수층도 두껍고 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 타든 뭐 그런 비리나 아니면 그런 이제 있었을 때 법률적인 처벌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세련돼지는 거고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품새 같은 경우는 한혜승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신흥 어떤 이제 막 뜨고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라고 그럴까?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겨루기 지도자들하고 얘기하면요. 품새 가서 보세요. 품새가 더 심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겨루기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품새가 그만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입시의 시장 입시의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분명히 자리 잡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돈과 많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사안들이 있어요. 사례가 있고 최근에 스포츠 비리센터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4대학 스포츠 4대학 신고센터의 스포츠 비리센터를 통해서 태권도가 첫 조사가 이제 됐고 통장 같은 거 이런 압수수색을 다 통해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첫 국내에 있는 명문대학에 있는 감독, 전현직 감독들입니다. 전현직 감독들이 약 한 5년에 걸쳐서 3억 5,300만 원을 2009년부터 14년까지 특정 계좌에 이거를 이제 선수들의 장학금 내지는 전국체전 훈련비 명목 아니면 기타 뭐 기부금 뭐 동문들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학부모들이 뭐 동계훈련을 주는 그런 비용들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공적으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들 비용 중 상당수가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고 이걸 뭐 1억 4천 한 755만 원이 뭐 개인의 용돈이나 아니 근데 잠깐만 내 말 잘라서 미안한데 그거를 공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튼 여기에서 밝혀진 거는 어떤 특정 거기에 어떤 전현직 감독들이 아마 개인 한 명은 아니에요. 전현직 어떤 감독들이 용돈이나 식사비나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한 것들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현 감독이 이제 제명이 됐고요. 그리고 전 감독이 오히려 이제 더 크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전 감독이 지금 미국에 이제 체류적인 관계로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지난 11일 날인가 아마 그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서 현 감독을 제명을 시켰고 그 밑에 있는 코치를 1년 자격정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전 감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오히려 더 문제가 좀 심각한데 거기는 체류가 아니라 도피로. 근데 이 역시 비용도 3억 얼마도 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이 계통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는 그 대학에서 3억은 그냥 별게 아니다. 3년 동안 3억밖에 될 수가 없다. 액수가 너무 적다. 왜냐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클린 태권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이 대학이 실은 학부모가 스포츠 비리센터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렇지.
자녀의 어떤 불합리한 어떤 요소들을 신고하면서 이게 이제 밝혀진 것들이에요. 그것도 일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대학의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재수 없는 거예요. 나만 그래? 뭐 이런 거지. 지금 그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왜 나만 그러냐고. 나는 그래도 양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대학은 안 그럴 거냐? 저기는 더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거를 우리가 이제 메달값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과거 거 누구 우리가 정황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분에서 좀 이런 좀 잘못된 관행과 이거는 네. 이 현 시대에서는 좀 개선을 하자. 이제 바로 잡자라는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아까 그 학교와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해당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 정치인으로 선수가 뛰었어요. 떴는데 아마 나는 그 이유도 다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해당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딴 그때 당시 포상금이 꽤 큰 액수였어요. 당시 해당 선수는 당시 해당 시도 협회는 자기네 시도의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동기유발 요인으로 협회 예산을 많이 투여했어요. 성과금으로, 포상금으로. 많이 드시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이 약 한 800 정도가 돼요. 협회에서만 나오는 금메달이. 포상금. 이게 이 선수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 선수한테 직접 줬냐? 그랬더니 그걸 못 준다. 아니 그 선수한테는 선수를 줘야지 누굴 주냐? 그랬더니 감독 줬다. 아니 그거를 선수를 줘야지 감독을 주면 어떡하냐? 주로 감독한테 주잖아요. 그 감독한테 주면 어떡하냐? 그건 선수가 딴 거 아니냐? 선수가 따고 나서 자기가 금메달 땄다고 기분 좋다고 자기랑 뭐 같이 운동하는 선후배들 동료들이나 아니면 감독님이나 뭐 코치를 뭐 넥타이라도 하나 사다 갖다 드리든지 아니면 뭐 자기 선후배들하고 뭐 소주를 한 잔 먹든지 그건 선수가 알아서 할 몫이고 그럼 체육회에다 어떻게 보고 있냐 뭐 이제 막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야. 얘기가 뭐냐면 선수한테 줄 수 없다. 선수한테 주면은 이 지도자한테 줘야 다음에도 이 다른 선수를 하는데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지도자가 이 선수한테 그 돈을 얼마를 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그 대학교 같은 케이스의 전국체전에 대한 그런 훈련비나 그 성과금이라고 그래야 되죠. 포상금이라고 그러죠. 그 돈을 그 선수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계좌로 운영하잖아요. 계좌로 운영하면 변명은 뭐냐면 그 돈을 갖다가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용품 사고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입장이 지금 용품은 학교 예산이 따로 있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단이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사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나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에는 특히 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 태권도 팀에서 그 용품 구입 또는 훈련비 상당히 좀 유용을 많이 했잖아요. 일부 멀지각한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자모회 그 선수 학부모가 내는 돈, 후원금, 뭐 기부금, 참조금을 공적인 회계에 편입시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몇몇 특정인들이 자기 통장 계좌로 이체시켜서 뭐 심판 로비로 쓰든지 뭐 유흥비로 탕진하든지 뭐 엉뚱한 데 이용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았었잖아요. 자모회 회장의 이 명의의 체크카드. 네. 내지는 자모회 총무 명의의 체크카드를 쓰는 거죠. 이러면은 어디다가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돈이 돼버리잖아요. 네, 돈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 어떤 공금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공공의 자산으로 투명한 회계 처리가 연간 단위로 돼야 되는 그렇죠.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이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초중고 대학 일반 뭐 실업팀들은 이제 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고 이게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돼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우리 하다 오는데 지금 한 고등학교 애를 만약에 연간 태권도 선수를 키우려면 최하 못해도 고3이면 1,000만 원에서 1년에? 예. 들어가는 돈만? 최하 그럼. 시합 대비라든지 합숙 비용이라든지 동계훈련도 뭐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죠. 최하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현금을 다 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디 저기 지도자 선생님이 속한 대학교에서 어디 저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 돼 있어서 훈련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뭐 14박 그렇죠. 15일짜리로 갔다 오면 그것도 갔다 오는데 뭐 한 최소 뭐 적으면 80만 원 많으면 한 돈 그러니까 80만 원 되고 여하튼 적어도 현금이 약
천만 원, 뭐 카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어찌든 뭐 여건이 되면은 자기 네. 돈으로 다지만 뭐 대출해서 뭐 하기도 뒷바라지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게 현금 영수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연말 소득공제 하대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그 돈이 제대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게 딱 물어보는 건 언제냐면 그걸 물어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때는 언제냐면 예를 들어 내 새끼가 고3이야. 내 새끼가 고3인데 내가 자모의 총무야. 아니면 내가 자모의 회장이야. 내가 그동안 갔다가 한 돈이 얼마고 팀 분위기 막 이럴 때마다 우리 그 학부모들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내 새끼 대학 갈 때 딱 됐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학 수준이 아니라 그렇지. 지방 가라 그러네. 거기서 사단이 그럼 납니다. 삐딱가 딱 나가는 거거든 여기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건 자, 그거 아니야? 이 케이스. 일반적으로 특기자들이 파악을 하면은 뭐 수도권에 있는 명문 소위 말하는 3대 대학 같은 경우는 최하 300만 이상의 인사비가 문사비.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 전에 인사치레로 내는 비용. 아니 그러니까 가서 가서? 합격한 가서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메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돼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사비가 어떤 경우는 자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잘 그동안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그 비용이 일부가 또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거기까지 생각해서 여유 있게 더 이제 액수가 커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매달, 그러니까 정말 내가 대학이에요. 두 사람이 고등학교입니다. 네. 내가 정말 스카우트한 선수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인사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선수가 정말 데리고 가야 되는 선수야. 그러면 보통 어떤 대학은 한 명에서 여러 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얘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얼마나 받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결국은 애타게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비를 받는데 여기 학부모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집에서 뭐 이렇게 며칠을 뭐 살고 몇 년을 나한테 공을 들여서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보니까 나도 인사를 하게 되더라. 근데 나도 이 정도 했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얼마나 했겠느냐.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학교 발전기금이라고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현금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까 여기 계좌로 들어갔느냐 3억 4천짜리 계좌로 들어갔느냐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공금성이 있는 것들이 이 계좌로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자금은 전혀 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실업팀을 가게 되면은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관례적으로 네. 약 한 50%를 그 해당 대학의 자기 출신 대학에 발전기금으로 이제 환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나는 솔직히 나는 좀 이해가 계속 안 돼요. 그러면 나고 네. 내는 거예요? 자기 네. 출신 학교에? 아마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아마는 뭐 아마야 다 알고 있는 거 사실인데. 아니 저는 아마도 근데 아무튼 자 우선 지난 거는 이야기하지 말자 이거야. 자 아니 그래 이거 괜히 그뭐 얘기하지 마. 이거 괜히 애들 피해봐. 진짜. 너가 이거 이야기 안 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 아 이거 그러니까 다 알려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어떻게 된 야, 거예요? 실업팀에 가면 계약금을 줄 수 있어. 왜 못 줘? 우리 뭐 사회에 성공하면은 내 후배들을 위해서 네. 써라고 장학금 내지는 학교 발전금 왜 이 학교에서 나 이렇게 성장해서 내가 이만큼 값어치를 어떤 몸값을 인정받아서 갔으니까 난 줄 수 있다고 생각해. 합니다. 한다고요. 인정 못해요? 난 못해. 해. 싫어. 해라고. 왜? 걔가 뭐 지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뒷바라지를 했고 학교에서 무신양면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스타가 됐고 계약금을 받은 선수가 됐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 진짜. 아니 그거는 대학교의 논리라는 얘기야. 아니 나는 아니 대학 논리가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너무 많이 준다고? 아니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문제예요. 줄 수 있다. 어느 한편으로 네. 여기서 약간 입장이 달라요. 네. 저는 줄 수 있다. 나는 원래 실업팀까지 생각을 못했던 선수인데 나는 감히 나는 실업팀만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웬걸?
내가 상위 최고에 갑자기 나도 대학에서 나도 갑자기 뒤늦게 이제 뻥 뜬 거야. 그래서 고마운 거지. 나 이거 계약금 다 줄 수 있다 하고 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 이 계약금이 정말 말 그대로 학교 뭐 체대라든지 태권도 학과라니 학교 본부로 장학금으로 우리 후배들 위해서 써주세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회계로 아무튼 여하튼 학교 운영에 어떻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후배들 장학금으로도 안 써요?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보자고. 학교냐 체대냐 태권도 학과냐 그것도 아니면 태권도 분야 자모에서 관리하는 뭐 분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게 약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누가 어떻게 쓰여지느냐라는 거죠. 자, 나는 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내 계약금을 갖다가 관례라는 이름으로 학교에다가 절반을 떨어뜨려 줘야 된다. 그 발전기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것을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돈이 쓰여지는 것을. 본부로 가면은 그래도 학교 앞에 경희대나 어디 가면은 이름이 주물 동판으로 막 이게 양택진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서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아니 원천적으로 안 된다? 나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이 지금 우리 사회는 의무사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냥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이 가장 좋게 포장되는 경우가 뭐냐면 같이 관례. 땀 흘리고 같이 훈련했고 하니까 그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강요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분위기상. 강요하는 거지. 그게 자랑스러운 전통이나 이렇게가 아니라 강요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팀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팀의 존속의 이유 내지는 성적을 내면서의 학교 팀의 명예 이런 것들이 잘못 자리를 잡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돌려내기 위해서 사실상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 돈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네. 이번에 아까 그 관리고 중에서도 뭐 심판 관련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해가지고 잘 점수도 득점에다 메달도 많이 따야 되고 그래서 대학교 좋은데 보내고 싶고 누구나 다 지도자들 같은 마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심판들이나 임원들이나 아니면 선후배 그러니까 뭐 입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대학팀에 있는 뭐 교수님들 아니면 감독님들 아니면 내가 또 좋은 선수 데리고 오려고 하면 또 중학교 팀을 지도하고 있는 또 내 후배들도 있을 테고 선배들도 있을 테고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작게는 차라도 먹고 밥이라도 먹고 술이라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는 거고 이렇게 쓰여지는 돈들. 근데 이렇게 해야 팀을 잘 운영하고 성적이 나온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잘못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올라타 버린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 여기 올라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계속 돌려야 돼. 돌리려면 계속 기름칠을 해야 돼. 그 기름이 근데 어디서 나와? 결국 학부모들 지갑에서 나오는 거라고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우리 모두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있다라는. 우리도 사실 반성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어딘가에 가서 지도자들하고 술 한잔 하거나 밥 먹거나 할 때 돈 내요? 지도자들하고 밥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요즘 잘 안 나오니까 돈 내세요? 안 냅니다. 그죠? 나도 지도자들하고 밥 먹거나 술 먹거나 하면서 물론 내가 무슨 거한 술집 가고 그런 적은 거의 없지만 나도 내가 돈 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가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나한테 안 사주겠지. 근데 그 돈 과연 자기 개인 돈으로 샀을까? 응?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그 학부모들 등에 올라타 있는 걸 수 있어요.